우량주와 실적주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장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중에 1년 중 몇 안 되는 최고의 기회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초풍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잘 가는 듯하다가 약간 조정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 시장 하락의 원인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고, 더 새로운 부분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들이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락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실적 시즌이 임박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번 삼성전자의 경우는 실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1분기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회사들의 2차, 3차 어떤 하청 기업들까지 전부 다 배불리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익의 구조 자체가 대기업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반도체 기업들이 다 좋을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조만간 받아들이게 될 성적표가 굉장히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수미양가 중에서 미나 양을 맞은 기업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형주 쪽이 좀 더 투자 메리트가 좋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이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량주나 대형주의 편입 시기가 조만간 다가온다고 말씀을 항상 드려왔어요. 특히 이제 4월 말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본실적과 함께 이제 IR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아마 덧붙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동안에 어떤 부진했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서 좋아질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도 나왔고 전망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막 장기 하락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니까요. 하루에 막 10% 20% 마이너스는 금방 나오니까 이제 중소형주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 임박,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가 않다는 거.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곧 4월 중반, 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실적 우려로 오늘은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외신에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자, 세계 경제 V는 어렵다, U자 회복의 무게중심이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단기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V와 U자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V자 반등이 아니라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U자 반등이 나온다고 전망을 했어요. 누가? CNBC에서 나오는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총재가 경기 회복은 길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V자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아니라 좋아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고서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 적어도 1년, 2년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에요. 다만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단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그 정도 하락이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건 유가 급등락이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유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WTI 유가 선물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빠졌어요. 어제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됐죠. 어제 하락을 좀 했다가 오늘 장중에 빠르게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이제 배럴당 25달러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하락할까? 물론 합의 내용에 대한 실망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분명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현재 시장이 그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이나 심리 같은 것들이 안정되기보다는 뭔가 하나에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힘들고 겨우 이거밖에 못하냐? 그런 거. 우리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너네 밥그릇만 챙기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가의 급등락이라는 것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름값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우리 주유소의 기름값이 내려가면 유가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름값이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제 주유소의 기름값은 반영될 때는 번개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반영될 때는 정말 한 달 두 달 늦게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유가 바닥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급등락이 최근에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우량주들을 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언제가 좀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부터 사기가 좋은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삼성전자 이런 특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오면은 이제 사도 좋다. 특히 그동안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조심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가다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 동학 개미들이 열심히 사고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빠지는 흐름들인데, 조정을 받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총선 분위기로 가면서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린다던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약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좋지만 2분기 실적이 우려된다는 부분 때문에 또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편입하실 분들은 이제부터 언제까지? 한 5월 초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천천히 사모으시는 시점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빠지면은 조금 길게 보시고, 만약에 빨리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전 저점이 뭐 4만원 근처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편입을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 우량주 중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을까? 이 부분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단순한 제조업보다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나 서비스 업종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제조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얼마만큼의 어떤 원자재를 투입해가지고 가공을 거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제조업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를 팔았는데 갑자기 마진이 3-4배가 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등등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은 조금 어두울 거예요. 전망들은 대부분이 어두울 거라서 저는 이제 투자를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 같은 어떤 부가가치가 좀 높은 산업들이나 서비스 업종 혹은 뭐 온라인 기업들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핫한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좋을 거예요. 중국 소비주. 자, 중국 소비주는 왜 지금 좋으냐? 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한알령 해제 시 수출 가능 IPv 제작사 수혜. 자, 오늘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판 유튜브 한드 부활, 한알령이 풀리나. 자, 이게 무엇이냐면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유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생겼대요. 한알령 발령 이후 4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쿠에서 지난 10일부터 한국 드라마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2016년도 이후로 한알령 금지로 한국 드라마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한국에서 방영하고 중국 수출하면서 거기서 추가 수익을 얻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씩 풀린다는 것은 일단 여기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완벽한 한알령 해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좋은 징조임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함부로 애틋하게나 나쁜 녀석들 이런 작년에 많이 했었던 드라마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황급빛 내 인생, 또 요즘에 김태희 출연 중인 하이바이 마마, 또 이태원 클라스 같은 이런 박세로이가 나오는 이런 드라마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들은 이미 유쿠가 방송 판권을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이 영상 사이트에서 이미 우리나라 판권 사들였다는 거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재송출하는데 별로 제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우리 시장에서 드라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드라마, 엔터 이쪽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조업의 경우는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늘려서 파는 거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을 늘려야 돼요. 제조업의 경우는. 하지만 엔터 사업이나 드라마 사업으로 가게 되면 드라마 하나 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동남아 수출하죠, 북미 수출하죠, 또 중국 수출하죠, 유럽 수출하죠. 이런 식으로 비용은 들지 않은 채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얻어갈 수 있어요. 비슷한 걸로 게임도 있죠. 온라인 게임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중국 진출하죠, 유럽 진출하죠, 북미 진출하죠, 동남아 진출하죠. 이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인풋은 정해져 있는데 아웃풋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엔터주, 그리고 드라마 이런 쪽의 분위기들이 최근에 많이 강해서 오늘만 하더라도 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초록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관심 받을 만한 구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초록뱀, 그리고 IHQ, 또 SMCNC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이 종목들이 메인 테마였어요, 시장에.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테마나 총선 테마 이런 것들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거의 지금은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고,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를 계속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라는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들은 NC소프트나 이런 종목이 좋긴 한데 아직 수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쪽도 어쨌든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고, 일부 종목은 좀 빠졌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친구가 얘기하기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가지고 막 이벤트 하고 막 쿠폰 뿌리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붙잡아 놓으려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게임 업종도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은 눈에 띄는 종목이 NC소프트 말고는 없지만 다른 종목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최근에 코로나 장세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한 목표가 12에서 13만원 정도 잡고 10만원 이하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률이 20-30%는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할 때 이런 초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나 한알령 해제 수혜주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바로 시진핑의 방안입니다. 지금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못 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는 중국 입국 금지 않고 기다린 시진핑 방안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상반기라는 양국 공동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현재 외교부에서는 현재는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볼 때는 6월달 다 돼가지고 연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4월달하고 5월달이 저는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막상 6월달 돼서 기대감은 이만큼 커져 있는데 안 온다고 해버리면은 거기서 와장창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가 중국 소비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다시 맞물려가지고 지금부터 어쨌든 월말부터 5월 초까지 하락하는 구간을 노려보신다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좀 보니까 과연 방한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하면 지금 난리 나고 있는 미국을 가고 싶을까요? 유럽을 가고 싶을까요? 동남아를 가고 싶을까요? 일본을 가고 싶을까요? 그나마 코로나 상황이 가장 좋은 게 한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한중 관련주, 한중 수혜주, 중국 소비주나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저는 한중 간의 교류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일단 인적 교류 자체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중 간의 관계는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위험 상황을 벗어난 국가들끼리 교류가 먼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관련주, 한중 소비주, 중국 소비주, 한알령 해제 수혜주 이런 것들 있죠. 사드 피해주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만한 게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있죠.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보면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다, 폭락한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이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지금은 다소 무겁지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10만원 선 언저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 물론 이것도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올 한 해 싸게 잘 담아 놓으시면, 가능하면은 6만원 초반대에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한 7만원에서 6만원 정도에서만 사놓더라도 6개월 정도 투자하시면은 저는 적금 몇 년 넣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한알령이나 사드 피해 종목으로 많이 알려진 종목들인데, 오히려 지금은 악재가 많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래 종목들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라고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매수가를 구하는 방법들은, 자, 우리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유튜브 영상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녹화해드린 것들 중에 여기 보시면은, 자, 내 종목의 적정 주가는 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요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가격이 좋은 가격이나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해당 업종들, 지금 우량주 대형주 좋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주 쪽이 좀 더 흐름이 좋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을 구한 다음에 이제부터 매년으로 4월 말 5월 초까지 편입식이라고 보시고 천천히 저점에서 담아 놓으시면은 빠르게 움직인다면 실적 발표 이후부터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코로나 빨리 해소되고 기업들 실적이 예상외로 좋다고 한다면 바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2분기가 끝나고 나서 한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은 우량주들은 그때 되면은 다 많이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분기 끝나고 가느냐, 다음 분기 끝나고 가느냐이기 때문에 성적표를 일단 받아봐야 돼요. 성적표를 받아봐서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예상보다 괜찮은지 더 심각한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감은 점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실적이 나올 막상 4월 말이 되면은 기대치가 바닥인 상태에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 조금 덜 나와도 시장에서 충격을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이에 증시가 하락하고 종목들이 빠진다면 좋은 기회라고 보시고 편입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총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총선이 있는 그 달은 우리 지난 방송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총선이 있는 그 달은 보통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올 한 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실탄 준비를, 우리 현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시점이니까 테마주나 이런 것들 고점에서 잘못 물렸다, 우리 적풍 영상을 보기 전에 잘못 사가지고 이제 보니까 고점이더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시고 나서 좋은 종목으로 이번에 교체하시고 좀 편안하게 저는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응원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